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야권 특히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저들 개딸 세력이 가장 견제하는 차기 주자가 과연 누구인가? 한동훈인가? 그전엔 그랬어요. 지지율이 한동훈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한동훈을 그들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듯이 공격했었죠. 그야말로 한동훈 잡아야지만이 차기가 이재명에게 간다. 이거였었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동훈 공격을 전혀 안 하잖아요, 저들이. 거의 이제 그 무장 해제를 했다 할 수준인데요. 어, 이거는 작전상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용산을 치기 위해서 한동훈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을 부추겨서 용산을 이제 공격하게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오롯이 이제 야당으로 갑니다. 한동훈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용산을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지는 거는 이재명이지 한동훈이 좋아지는 건 없어요. 지지율이 특별히 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쭉 보더라도 한동훈의 차기 주자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요. 계속. 용산을 때리면요. 용산만 막 가는 게 아니고 한동훈도 맛이 갑니다. 한동훈은 용산 공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제 감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은 이재명이고요. 민주당만 좋아져요. 저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개딸들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공격을 멈췄습니다. 안 해요. 더 이상. 여기 벌써 한 몇 달 됐죠. 그런데 제가 개딸들이 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들이 진짜 경계하는 인물은 이 오세훈입니다. 사실은. 오세훈을 경계해요. 그들이. 인기는 그닥 높지 않은데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치인이 이게 오세훈이거든.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대선 주자급들 중에 가장 비호감도가 낮다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안철수가 비호감도가 낮았어요. 근데 오세훈이가 지금 1위예요. 안철수가 한 2등쯤 하나 이럴 텐데요. 비호감도가 낮다라는 것은 열렬한 팬덤은 없지만 어떤 상황만 오게 되면은 많은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율을 대한 세력으로서 그 지지율을 얻어갈 수 있는 그걸 확정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제부턴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거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야당하고 그 소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틱톡 대결을 많이 했잖아요. 말싸움 대결이죠, 전부. 그런 걸 하면서 팬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반대로 한동훈 싫다,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앞으로 한동훈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오세훈이가 과연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가 더 이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이야기만 하고 뭐 한동훈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치 평론 사이트에서 이 사람도 이야기해보고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김문수 이분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에 안 나오잖아요. 김문수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안 오르내리기 때문에 정말 그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일단 조건이 여론조사에 김문수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우파 유튜버도 그렇고 외국 세력들이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 하시지만 그 운동의 방향이 대체로 뭐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효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종북 세력 타도하자, 뭐 주사파 척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요즘은 한동훈을 때려잡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군요.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과연 야당을 견제할 수가 있겠나? 이재명의 저 발호를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사실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요. 보수를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보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차기 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한동훈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조중동이 이제 그걸 가장 열심히 한동훈을 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통하면 좋은데 한동훈으로 나가서 정말 어쨌거나 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통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기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재명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올라올 때는 한동훈으로 가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근데 어느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이제 꺾여가지고 올라올 기미가 없네. 용산을 아무리 때려도 한동훈에게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빠지는 듯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남 쪽에서 지지율이 왕창 빠지고 있었고 지금은 뭐 거의 뭐 낮은 상태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 찾아라, 선수 바꾸자,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파 운동을 하든 뭘 하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지킵시다 이거보다도 차기 주자를 빨리 찾아야 돼요. 차기 주자. 이거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모든 게 와장창 다 무너져요. 전부 다. 지금은 총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용산 중심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이 대통령 되기 전에 3당 합당 이후에 대표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 사실 뭐 좋겠어요. 관계 안 좋다고. 그런데도 노태우는 김영삼을 품었거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김영삼은 그 후에 이해창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죠. 끝까지 김영삼은 이해창을 싫어했어요. 견제했고 자신을 배신했다. 감히 내한테 대든다 이런 거였죠. 뭐 큰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 됐었고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그렇지만 품어줬죠. 이명박은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디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여기구나. 빈소에서 한동훈 만난 MB 불편했지만 재집권 위에 박근혜 당시 대표를 지지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MB는요, 어쨌거나 박근혜 대표가 일단 차기 주자로서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밀어줬어요. 싫지만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후에 김무성이 했던 행태를 보십시오.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유승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치 생명이 끊기는 거야. 한동훈은 지금 굳이 말하자면요, 이회창이나 유승민이나 그 김무성에 가깝습니다.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했던 것처럼 그 MB가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상당히 위기 시그널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 오세훈에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도 조금 올라오고 있죠. 이제 조만간 저는 김문수가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오세훈 쪽으로 갈 거예요. 한동훈의 대항마가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문수는 딴 거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와야 돼. 그거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제가 누리PD가 김문수를 어떻게 띄워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안 되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파 운동의 본령이 말이죠. 주사파 척결 대통령 지키자 이거보다도 김문수를 여론조사에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한동훈을 압박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차기 주자를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을 지키자로는 한동훈을 압박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한동훈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는 거지. 같이 망하는 거지 그냥. 근데 진짜로 대통령도 지키고 아니면 여권 전체를 이렇게 크게 상처 내지 않고 스무스하게 차기 정권까지도 도모하기 위해서 범보수 범여권을 하나로 결집하자 그러면요. 뚜렷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김문수냐? 저는 김문수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뭐 여론조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거 확신할 수가 없어요. 조중동이 김문수를 밀지 않아요. 김문수 기사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나오지만 김문수를 옹호해주는 기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적하거나 아니면 팩트 보도만 해주는 거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조중동은 지금 어쨌거나 한동훈에게 가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체적인 보수 언론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 그렇지만 한동훈으로서도 만일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이 오세훈인 거죠. 오세훈. 비호감도가 가장 낮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 나중에 어떤 일을 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없다는 전제가 되면은 이 오세훈도 가능성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장점이 안정감이 되겠고요.
원조 여기 이제 정치인들 중에 미남이죠, 사실. 진짜 미남이죠. 이 사람은 얼굴만 좀 다듬고 스타일만 조금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코디해 주면은 영화 배우로 바로 들어가도 될 정도의 인물이죠, 사실은. 자, 어쨌거나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 갖출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약점이 보수에서 우파에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과거가 뭐 악연도 있었고 등등 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서울시장 4선 그 앞에 국회의원 한 번 했고요. 뭐 이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한동훈 같은 이런 어떤 돌출 변수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아마 탄탄대로로 대선 주자 1위를 아마 달리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가 2위 정도 달리고 있겠죠. 자, 오세훈에게 기회가 올 것인가? 저는 오세훈이 요즘 와서요, 이 우파 보수 이쪽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 한번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소리를 좀 듣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장소마다 이에 다른데요. 대해서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단답형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시장님, 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시장님의 입장과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아쉽지만 30초 안에 말씀을 다음 기회에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잘하시면 되죠.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문제 제기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수 의원님. 있는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 진행의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 우리가 알던 오세훈 시장, 전투력이 원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는요, 싸움꾼이었어요, 이 사람. 사실, 그리고 오세훈법에 의해 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화가 됐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룰을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오세훈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국감 현장에서 저들이 오세훈을 엄청나게 견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오세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성이 워낙 좋아서 그래요, 확정성이. 자기 팬덤은 없어요, 사실은. 오세훈은 야련한 지지 팬덤이 뭐 1%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40%, 50%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대안이 딱 되면은. 비호감도가 가장 낮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사실은. 현대 정치에서는요, 팬덤 정치보다도 비호감도 낮은 정치인이 더 유효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는 비호감도 낮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세훈에게 그런 모습이 사실 보이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질문 답변이라는 것은 질문할 때 질문만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면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5개, 10개 속사포처럼 쏟아놓으시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 거에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앞에 것은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을 끼어든다, 깐족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뭔가 업적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파적 어떤 그런 약점,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뭐 선택 대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데 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여기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에 참석했잖아요. 요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만 간 게 아니고 요건 오후고요. 오전에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모 추도식에도 또 참석을 했었고요. 자, 넓고 아픈데 돌볼 사람 없다. 오세훈표 외인 간병인 문 열리나.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게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이 노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젠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벌써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 박걸영, 한동훈, 오세훈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도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요즘 우파 행보를 열심히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라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죠. 거기 태극기 집회 열리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대한 태극기를 씌우면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 그러면 그 태극기 주변에 모여서 다 뭘 할 거예요. 저는 오세훈이가 그건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간 논란이 있더라도 그걸 밀어붙여야지만이 우파 지지자들의 표심을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 오세훈이 원래 구상했던 것은요. 높이가 뭐 100m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서울 어디서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태극기죠. 그거 하나 세우는데 100억이 넘는다 하니까 얼마나 큰 태극기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저는 그걸 하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논란이 되자 높이를 좀 낮추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약 한 200m 뭐 이렇게 가세요. 뭐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 대한민국 파의 승리를 확정짓는 어떤 그런 일기에 뭐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쾌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오세훈의 이제 이 승부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서울 올림픽 유치인데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일에 성공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이게 동력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오세훈을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한 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난번에 딱 한 번 있었죠. 차기 주자 1대1 대결을 붙여보니까 한동훈이 그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대결하니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한동훈이 기록한 그 숫자만큼 오세훈도 가져갔잖아요. 동률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오세훈이 되었을 경우에 이 가능성, 확장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그때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오세훈 노인 연령 75세 상향 제한에 세밀히 여는 첫걸음입니다. 자, 노인 연령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면요. 지금 현재 노인협회 새로 된 이분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겠다고 노인회 쪽에서 먼저 치고 나왔어. 이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요. 국가적으로도 예산 세이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 문제도 뭐 일대 뭐 혁신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아랫세대, 지금의 30대, 40대, 50대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도 이제 연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세훈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차기 대선에 대한 출마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세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서울시 안에 무슨 자문기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순식간에 대선 캠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현종, 어벤져스 이현종 씨까지도 거기에 지금 일단 자문위원인가 뭐 거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오세훈은 어쨌거나 김문수가 등장하기 전에 혹은 등장하지 못한다면은 한동훈의 대항마는 이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홍준표의 전성기는 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령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자, 김문수, 홍준표 이런 변수를 이렇게 빼고 보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 오세훈의 차기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